정영진 축의 매불쇼. 자, 그러면 오랜만에 함께하네요. 지난 한 주 쉬어가지고 그랬네요.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이분은 화가 저보다 한 10배는 더 많은 분이라 처음 시작은 너무 평온해. 들어올 때는 안녕하십니까 하는 때 나갈 때는 씩씩거리면서 나갑니다. 자, 지금 출발해 볼까요? 백이성의 나만 이야기하는 한국사. 예, 대한민국에서 이분만 이야기하는 한국사가 있습니다. 백이성 역사 강사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파란색을 넘어서 이제는 막 별표를 넘어서 거의 X표로 다가가고 있는 백이성 강사. 아, 이제 또 말하면서 또 슬슬 화나지. 분류가 되셨던가요? 아, 예, 뭐 분류는 안 됐는데 뭐 하여튼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뭐 그렇겠죠. 예, 느끼고 네. 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예, 저 오늘은 6월 5일입니다. 6월 5일. 예, 6월 5일. 6월 5일 날 지금으로부터 103년 전 네. 6월 5일 날 만주 봉오동에서는 우리 독립군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일본군의 진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봉오동 예. 전투. 예. 그래서 정확한 시간은 6월 6일 새벽 5시 20분. 6월 6일 새벽 5시 20분. 그래서 우리 그 독립군들이 봉오동에서 거둔 승리의 하루 앞선 길을 받아서 어제 나이지리아에 이기지 않았느냐. 아, 축구.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영 씨는 몰라요. 축구 한지도 아니야, 몰라. 아니야. 들었어. 아, 들었어? 8강. 저는 그 새벽 2시 반에 해가지고요. 그거 보느라고 오늘 아침에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너무 막 길길이 뛰고 난리가 나가지고. 1대0.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봉오동 전투가 있었다. 예, 독립군의 그런 전투가 있었고 우리 현충일도 또 6월 6일이고 현충일 내일이죠, 내일입니다. 내일. 예, 또 6월 6일이고 그래서 6월 6일에는 막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또 음력의 24절기상 망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래 근데 최용님 혹시 저 정영진님도 그렇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는데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다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다 알고 계세요? 예, 물어보세요. 6월 6일이 왜 현충일입니까? 아, 현충일이 왜 6월 6일이냐? 예. 기억하기 좋잖아요. 뭐 다 아신다면서요? 6636. 아, 6636이지. 6636. 맞네. 그러니까 현충일이지. 6이 너무 좋잖아. 맞네. 6636 현충일. 아 예. 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 무슨 뭘 다 안다시길래 내가 한번 가르침을 좀 받아볼까 했더니 뭐가 있겠지. 뭐 궁금해하지도 않았네 내가. 예. 그러고 보니까. 뭐 이유가 그러니까 있겠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6월 25일이 6.25 사변일이다. 네. 그럼 그거는 이제 그때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그렇죠. 그래서 뭐 6월 6일이 그 현충일이다 해서 제가 묻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서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호국 보훈의 달이 6월 6일까지 6월 달인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6.25 사변일은 이해를 못할 리가 없죠. 그렇죠. 그 6월 6일은 왜 현충일인가는 나는 머리가 너무 나빠가지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6월 6일 왜 그겁니까? 현충일이 왜 거기에 있습니까? 기억하기 좋으라고 호국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그냥 6월 6일을 했느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뭔가 의미 있는 일이 있지 예. 않았을까요? 뭐 있었을 거야. 분명히. 예, 내가 절대로 모르겠지. 그렇게 했잖아요. 뭔가 의미 있는 일. 그런데 봉오동 전투를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예. 봉오동 전투 때문에 6월 6일 현충일을 정했다. 이날은 봉오동 전투에서 우리 독립군들이 위대한 승리를 거둔 날입니다. 뭐 이따오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정했느냐? 1956년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승만 이기붕이 정했습니다. 자, 56년에 예. 이기붕과 이승만이 6월 6일은 현충일이라고 정했어요? 예. 오. 아니 6.25도 6.25 지나고 56년. 56년. 그리고 그게 웃기잖아요. 왜 그는 이승만하고 이기붕 두 사람이 봉오동 전투를 기념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했고. 예, 저는 뭐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의 그 기록을 봐도 봉오동 전투에 비협자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랬느냐라는 얘기죠. 그 지정했을 때 뭐 명분을 얘기했겠죠. 그거 빨리 얘기해 주세요, 제발. 56년 1월 달에 권총 암살당한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1월에 암살당한 인물 정부 요인이 있어요? 예. 자, 김창룡 사진 띄워주시죠.
김창룡? 예, 이 사람입니다. 아, 왜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많아? 예, 김창룡입니다. 김창룡. 예. 문재인 정부 때의 경찰청장 이름도 김창룡이었는데 그 사람은 동명이인에 불과하고요. 네. 이 사람이 그 현대사 사상 그 이기붕 다음 가는 악인이죠. 아, 악인이에요. 예, 악인이죠. 그 본관은 수완 김씨입니다. 수완 김씨가 함경도나 강원도 쪽에 아주 그 훌륭하신 분들을 많이 배출한 가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저 사람이 딱 나오는 바람에 수완 김씨라는 이름을 잘 안 합니다, 사람들. 예, 뭐 경동교에 세웠던 뭐 장공 김재준 목사 같은 경우에도 수완 김씨인데 네. 잘 안 합니다. 근데 자, 이 불필요한 얘기는 좀 삼가주시고요. 여기 저기 그 뭐야 김창룡 이 사람이 바로 이승만의 소위 말하는 오른손 엄지 손가락이 되겠습니다. 아, 예. 최측근. 예, 이승만과 김창룡 함께 있는 사진 올려주시죠. 예, 이 사진입니다. 이승만과 김창룡. 뭐 이승만이 누군지는 다 예. 아시겠죠. 김창룡이 지금 군복을 딱 입고 있습니다. 군인이었군요. 예, 군인입니다. 저 사람이 56년 1월달에 권총에 암살당합니다. 같은 군인에 의해서. 군인에 의해서 암살당해. 너무 많은 군인들,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은 군인들을 용공 조작 사건으로 몰아서 총살하고 사형시켰습니다. 저 사람. 예, 와. 저 사람 필생에 죽이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게 바로 박정희, 여러분. 박정희가 김창룡이 저를 죽이겠다고 완전히 그 제임스 하우스만 때문에 못 죽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김창룡이 소위 말하는 저 사람 인생을 두 글자로 하자면 뭐냐면 숙군이라고 합니다. 숙군. 숙군이 뭐예요? 예, 그 숙군? 대한민국 국군 혹은 네. 대한민국 사회 안에 있는 소련의 간첩, 북한의 간첩, 중국 공산당의 간첩을 모두 색출하라. 이것을 숙군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 군대 내에 자체 정화 작업이라고 해서 군대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 감시하는 거예요. 뭐 숙청한다 할 때. 예, 숙청할 때 그 숙군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기 김창룡한테 한번 걸리면 그냥 끝나는 거네. 끝나는 거예요. 어휴, 너무 두렵다. 1938년도부터 1952년도까지 무려 14년 동안 계속되었던 소련의 스탈린 지하의 KGB, 소련 정보국 산하에 있는 라브렌티 베리아라고 하는 그 정보국장이 있거든요. 네. 그 사람이 유명한 게 있어요. 뭐냐 비지팅 인 새벽의 방문이라고 해서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문을 쾅쾅쾅 두드리면 베리아입니다. 그렇게 해서 끌려가면 무조건 죽거든요. 어휴.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자그마치 얼마? 700만 명. 여러분 700만 명. 이게 여러분 안 믿어지실 거예요. 소련에. 스탈린의 그 악명 높은 대숙청 작업입니다. 이것이 이거를 이승만이 본다는 거예요. 아, 그걸 이승만이 느꼈어요? 본따서 그 라브렌티 베리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그게 김창룡이야. 예, 자기 청와대 안에는 법무특보 장경근 그리고 숙군 작업의 행동대장으로서는 특무대장 김창룡 요 두 사람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만 삐딱하고 비판적이면 그냥 얘를 그렇습니다. 이제 간첩으로 몰아버리네. 예. 그런데 그 장경근과 김창룡이 간첩으로 몰았던 거의 사람들의 한 7~80%가 독립운동가입니다. 아유, 어떻게 또 하필이면. 아. 예, 독립운동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노덕수리도 여기에 한 몫을 거들죠. 46년부터 50년 사이에. 예, 요렇게 되면서 여러분 이 세 사람에 의하여 붕괴되었고 뒤에서 박마리아가 뒤에서 이게 조종하고. 예, 조종을 이렇게 괴뢰 부페트 그러니까 그 괴뢰 인형처럼 이렇게 조종해가지고 김창룡이 나서서 때려 부셨던 제일 대표적인 단체 반민족 행위자 특별처벌위원회. 반민특위를 김창룡이가 없앴어요? 예, 이게 때려 부신 사냥개의 역할을. 그러니까 최악이네 이놈. 예, 바로 그 날이 언제인가? 1949년 6월 6일입니다, 여러분. 1940... 반민족 행위자 특별처벌법 위원회 분쇄 날이 되겠습니다. 이 날이. 아, 반민특위가 없어진 날이 6월 6일이에요? 예, 반민특위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에 쳐들어가 가지고 김상덕 위원장을 체포해 가지고 분쇄시킨다. 아니 잠깐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6월 6일에 반민특위를 해체했는데 예, 6월 6일이 지금 현충일. 6월 6일이 지금 현충일입니다. 이건 안 돼. 여러분 이거를 어떤 우리나라의 역사 선생님들도 사실은 설명을 안 해주세요. 아, 이건 안 돼. 내가 이걸 너무 정말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설마 이래서 6월 6일을 현충일로 정하지는 않았겠지. 이것이
김창룡이라는 사람이 죽음으로써 그날 새벽에 이승만이 잠옷바람과 슬리퍼 차림으로 뛰어갑니다. 그 장례식장에. 백범 김구 선생이나 몽양 여운형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도 한 달이 넘도록 방문 안 했던 게 이승만입니다. 그랬는데 김창룡을 보고 뭐라 했느냐면 엉엉 울면서 네. 이 사람은 나 대신에 죽었다. 공산 좌파 빨갱이들의 획책에 의거해서 이 사람이 죽었으니 나는 이 사람을 영원토록 기억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1938년도부터 헌병대 일본 헌병대 소자로서 만주에서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기 위하여 일본군에 충성했던 이 김창룡이를 어디에 묻었게요? 지금 혹시 현충원? 대전 현충원에 있습니다. 대전 현충원. 국립 현충원을 만든 이유가 뭐게요? 이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 사람 때문에 만든 예, 거죠? 예. 그 전에는 그럼 현충원이 현충원이라는 게 국군 묘지로 써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른바 반공산주의 운동에 반좌파 척결 운동에 가장 지대한 공을 세웠다 그래서 급수도 올라가고 예, 급수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 사람이 38살인가 6살인가 뭐 옛날에 출생신고가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36살, 37살 그 나이에 그때 죽었는데 그때 죽었을 때 계급이 소장 여러분. 투스타.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한 계급을 올려주었으니 중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36살 나이. 우리 36살 나이에 또 올라간 사람 하나 기억나시죠? 박정희에 의해서 쓰여졌던 신직수. 여러분. 검찰총장 신직수.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때는 워낙 뭐 조금 젊은 나이에 올라가는 경우 예. 있다 치더라도 하여튼 이 그렇게- 사람 죽은 다음에 국군 묘지가 현충원으로 올라가고. 이 사람을 예. 위해서 예. 와, 이거 너무 와. 씁쓸한 그러니까 기억. 이렇게 이게 기념 현충일. 그러니까 현충일이나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볼 때의 현충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은 독립운동가들을 우리 일제에 저항한 독립운동가들을 묻은 것도 있겠지만 기념하는 것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좌파 빨갱이를 척결한 뭐 극우 인사 이런 사람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거기에 피해를 받았던 분들이 다 독립운동가가 많았다며. 독립운동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독립운동가도 있고 독립운동가 때려잡던 사람도 같이 묻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본에 무슨 저 신사 욕할 것도 없네. 거기 맨날 뭐 그러니까 요번에 기시다 피해자랑- 후미오가 네. 거기 현충원 와가지고 경례 참배했을 때 많은 뜻 있는 분들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저기 저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당연히 가야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비꼬는 거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정말 이 우리가 현충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선생님 이거 그래서 자체가. 다시 원점으로 예. 가서 예. 56년에 이승만하고 이기붕이 6월 6일을 현충일로 선포했다면서요. 네네네. 그게 진짜로 반민특위 해체를 예예. 김창룡이가 그날 해가지고 네. 6월 6일을 그렇게 한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했느냐? 예. 그렇게 말한 기록은 없는데 기록은 없는데 누가 봐도 현충일은 그거예요. 아니 자기네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1010년하고 1018년에 네? 1010년하고 1018년에 네. 고려 현종이 네. 뭐 제2차 대거란 전쟁과 제3차 대거란 전쟁, 3차 대거란 전쟁이 우리가 잘 아는 강감찬 장군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이 전쟁에서 희생된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 제사를 올린 게 1018년 6월 6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이거 너무 이거 끌어다 무슨 썼다, 장난합니까 에이, 이거? 내가 진짜 누가 얘기해 그런 얘기? 이기붕이요. 이기붕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너무 끌어다 썼다 그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도대체. 그거는 너무 내가 하는 끌어다 말이 썼어. 그래갖고 내가 이거는 반민족 행위자 특별처벌법을 분쇄해버린 와. 자기네들의 잘못을 덮기 위하여 다른 것으로서 이것을 대체하지 않았느냐. 저는 강한 의심을 거둘 수가 지금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묘가 현충원에 있어요? 대전 현충원에 있습니다. 심지어 김창룡 특무대장의 묘비석이 있었는데 그거를 백성들이 파가지고 갖다 버렸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문제 의식은 있었네. 예, 국민들이 이 나쁜 놈을 4.19 때 이래갖고 그냥 갖다 버렸거든. 그래요? 그래갖고 지금 막 벌레들이 꽉
차 있는 거기에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그 비석이? 예, 비석이 묻혀 있어요. 묻혀 있고 그냥 온갖 글귀를 다 적어놨던 비석을 요만한 그 뭐라 그러나 김창룡의 묘 이래 요거만 있거든. 예. 그런데 그 묘비석에 보면 무슨 민족 정기를 제대로 세웠고 뭐 우리의 뭐 공산당을 척결하고 온갖 말 다 적어놨어요. 그건 누가 썼게요? 이승만? 아닙니다. 이기붕? 서울대 국사학과를 설립했던 두개 이병도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아 서울대 진짜. 아시겠죠? 예, 바로 세계 우리나라에서 가장 악랄한 식민사학자 이마니시 류하고 쓰다 소우키치의 수제자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식민사학자들의 눈에는 김창룡이는 영웅인 거예요. 자리도 좋았겠네요, 묘자리도. 아 일본인데 그러면 좋았겠지. 그 아니 묘자리를 갖다가 되게 잘 썼죠. 김창룡을 위시로 해서 나머지 사람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김구 선생이 지금 국립묘지에 있습니까? 윤봉길 의사가 지금 거기 있나요? 이봉창 의사가 거기 있습니까? 안중근 선생 가묘가 거기 있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국립묘지에 누가 있는지 여러분들. 아 이게 첫 단추가 잘못돼 있네. 현충원에 없어요? 현충원에 없습니다. 지금 저기에 효창공원에 있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여운형 선생 묘 어디 있습니까? 도봉구 우이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참 가슴 아프다. 가슴 아프다. 차라리 예. 지금 같은 거기 계신 게 낫다. 예. 그런 사람이랑 같이 불명예야. 그렇지. 예. 아 좋은 지적이야 형. 예.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데 아니 그 이완용을 그 칼로 찔러 가지고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던 독립운동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도 예. 한번 다뤘어요. 한자도 똑같아요. 네네, 여러분들 네. 그 이재명이 진안 이씨거든요. 네. 여러분 진안군에 가서 요번에 저 서울의 소리 초심 기자님이 가가지고요 진안군에 가서 호통을 쳤어요. 어떻게 이따위로 관리를 하냐고. 예, 그래 이거 내한테로 넘기라 관리권을 내 돈 들이가 하겠다고 막 그래 진안 군수가 막 회피하고 도망다니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야. 아 그랬습니까? 예,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은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 저 뭐야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고 용공 조작 사건에 주동했던 사람들은 이따위로 막 묘를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저희 지금 이제 막 그 보훈부 들어가서 국가보훈부 들어가서 예. 혹시 뭐 현충일 유래 뭐 이런 게 있나 좀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예, 현충일의 유래는 그 고려 그 24절기 중에 망종, 그건 너무 그다음에 이상하다. 고려 현종 때의 선생님. 강감찬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무 끌어다 썼잖아. 강감찬의 난이 아니고 강감찬 장군. 예. 너무 끌어다 죄송합니다. 썼다. 예, 강조의 난하고 제가 봐도 헷갈려가. 없더라고요. 예. 없어 진짜로. 예. 그래서 이분이 김창룡이 잡으러 댕겼던 사람을 제가 하나 오늘 소개하려고. 김창룡이가 잡으로 다녔다. 예. 그럼 그분은 그러면 분이겠네. 훌륭하신 분인 거죠. 그렇겠네. 예. 자, 먼저 올려주십시오. 최운산 장군 올려주십시오. 역시 최 씨야. 예. 아니 이분 말고 이분은- 그 책 표지. 예. 책 표지. 예. 최 왜 뭐? 다른 누구? 예. 최 뭐? 요 가운데 계시는 분. 여러분 왼쪽에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딱 보면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왼쪽. 코수염. 예. 몽양 여운형 선생이십니다. 아이고 훌륭한 분인데 예. 얼굴도 몰랐네. 여러분 몽양 여운형 선생이신데요. 여러분 여운형 선생님의 비서를 지내신 우리 할머니의 증언에 의하면 맞아. 어떠한 경우에도 여운형 선생님은 스타병이 너무 강해가지고 절대로 사진의 가운데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신답니다. 근데 이번에 뺏겼네. 그런데 이번 이 사진은 자발적으로 양보하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예. 이분이 더 훌륭한. 누군데? 이분이 바로 가운데 분 최운산 장군님이 되시죠. 최운산 장군. 예, 이분이 이제 최 씨다. 이 검거를 김창룡 같은 사람들의 검거를 피하기 위해서 최문무 뭐 온갖 이름으로 다 바꿔요. 이름을 성은 최 씨인데 네. 이름을 막 바꿔. 그래서 지금 보훈처에서요. 아니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요? 이렇게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이에요. 8명이나 되는데 이 8명이 다 동일 인물이라고 이 기록을 가져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과정도 웃긴데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지금 무슨 전문가가 달라붙어도 누군지 몰라. 이분은 몰라요. 예,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쨌든 최운산 장군님 저러고 있습니다. 예, 책 표지 한번 올려주시죠. 예. 우리 조상님입니다. 최운산. 예, 최운산 책 표지. 예, 이 부분입니다. 최운산 장군님의 친손녀이신 최성주 여사님께서 최운산 봉오동의 기억이라고 하는 거를 책을 내셨습니다. 이런 게 있었네. 예, 그래서 저도
저도 역사 공부를 한창 할 동안 최운산이라는 이름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몰랐어. 제가 처음부터 알았던 거 아니에요. 이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네. 그래서 이분을 보니까 정말 봐도 놀랍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봉오동의 기억이잖아요. 우리가 자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독립운동 지도. 네. 예, 독립운동 지도. 예, 요겁니다. 예, 제 얼굴 가리신 거 잘하셨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저 위에 붉은색 동그라미가 봉오동. 네. 그리고 밑에 저기 보라색 이렇게 해야 되나? 보라색 동그라미가 청산리가 되겠어요. 1920년 6월 6일 날 봉오동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 그보다 4개월 지난 10월 달에 10월 21일부터 26일 사이를 어랑촌에서부터 청산리까지 김좌진 장군이 이끌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네. 봉오동이 굉장히 큰 예. 지역이군요. 저는 예, 저기 무슨 봉오동이 동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뭐 무슨 네. 동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바로 위에 있는 국경 바로 위에 있는 그러네요. 큰 곳입니다. 네. 저곳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자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의 모습은 저기에 원래 아무것도 없는데 일본군의 추격을 받아가지고 독립군들이 막 오합지졸처럼 뭐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봉오동 계곡으로 몰려가지고 민초들이 지금 그 유해진 씨가 나오는 봉오동의 영화도 그렇게 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몰려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갑자기 애국심을 발휘해가지고 그렇지. 국뽕이 막 오라차가 이래 쏘고 해서 일본군을 무찔렀다. 우리가 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뒤에는 또 청산리가 똑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가지고 있는 역사적 상식을 조금 미루어 두시고 제 설명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저게 뭐냐 하면은 최운산 장군의 아버지께서 원래 고종 황제가 임명한 간도 담당관이셨어요. 간도가 원래 우리 땅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최운산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뭐냐면 간도 도태라고 해서 간도 총독처럼 이렇게 임명을 해서 다스리던 사람이에요. 간도가 이제 그 예. 한반도 북쪽. 한반도 북쪽. 자, 다시 한번 지도 띄워주시겠어요? 약간 만주 남쪽 뭐 이쪽이죠. 예, 지도.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저기 청산리부터 여기 저 위에 십리평까지가 다 하나의 간도가 되겠습니다. 네. 십리평이 어디 예. 있어? 제일 위에 오른쪽 제일 위에. 저 주황색 위에. 저 제일 위에. 그래서 저 서대파 일대 자체를 간도라고 불렀다고요? 서대파부터 쭉 해갖고 다시 청산리까지 내려옵니다. 여기를 다 간도라고 간도라고 불렀고 했고. 옛날에 최우삼이라고 하는 최운산 장군의 아버지가 여기를 간도 도태로서 고종 황제의 명을 받고 가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도 네. 또 최씨. 예, 그러니 최운산 아버지인데 최씨지 예, 그러면. 그럼 최운산 아버지니까 무슨 최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부러워서 그래. 정신이 이렇게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 위에 올라가서 최운산 장군하고 요 최씨 삼형제가 여러분 만주의 저 땅을 만주 군벌 장장님한테 받아가지고 이 봉오동을 하나의 군사 기지처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6년 동안 여러분 6년 동안 봉오동이라고 하는 이 봉오라고 봉황이잖아요. 봉황. 네. 예, 봉황이라고 하는 이런 이 상서로운 이름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되면 군사 기지처럼 6년 동안 최운산 장군이 이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그 도망쳐오는 두만강을 넘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잘 뭐라 그래야 보살펴가지고 그러니까 잘 군인으로서, 정비된 군사 조직이었다는 군사 거예요. 조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딱 하나 밥도 됐고 이제 뭐도 됐는데 뭐냐 무기가 없다. 무기 없어. 일본군하고 싸우려면은 무기가 적어도 일본군하고 비슷하기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자 체코 군단 올려주십시오. 뭘 올리라고? 체코 군단. 군단? 예. 체코.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일어나고 그거에서 러시아가 1차 세계대전 쪽으로 연합국 쪽으로 살짝 붙었다가 그 연합국 쪽에서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왕정이 무너지자 네. 그 볼셰비키가 레온 트로츠키하고 스탈린이 그거 하면서 이렇게 오게 되죠. 그 오게 되는데 정러시아하고 왕정을 중심으로 하는 백러시아가 싸우게 돼요. 네네. 여기에서 전 세계적으로 백러시아 편을 드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왕정파, 예, 왕정을 그 지지하는 왕당파인 거죠. 예. 이 왕당파 중에 동유럽의 체코가 여러분들 약 10,000여 명의 용병을 보내 가지고 러시아 황제 정치를 지지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체코가 저 빨간색으로 지금 첼야빈스크 뭐 콜차크 뭐 이래 갖고 쭉 나오는데 저기 콜차크 체포라고 하는 데서 적군 대장을 백군 대장을 하나 체포해 가지고 레온 트로츠키하고 협상을 하게 되죠. 볼셰비키에. 네. 그래서 레온 트로츠키에게 콜차크 대장을 넘겨주는 대가로 내가 무사히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갈 수 있도록 보장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면 이제 우리나라 바로 우리, 위에. 저 제일 써 끝에 있네. 저 항구 도시. 부동항 저 어릴 때 그래서 외웠습니다. 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오니까 이제는 뭐야 무장을 다 해제해야 되는 거예요. 무장을 다 해제해야 되니 자기가 총을 갖다가 갖고 가면 안 되잖아요. 총, 대포 이런 것들을 갖고 가면 안 되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분명히 연합국의 지원을 받아갖고 여기까지 무사히 왔는데 연합국 중에 하나가 일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은 총을 넘기는데 내가 공짜로 받고 팔 수는 없고 일본의 지원을 받으니 일본군에게 넘길까? 이러는데 어떻게 돼? 내가 더 높은 값을 쳐주겠소 하면서 한 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한테 파시오. 아니 일본군에게 반대되는 쪽인데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팔아요? 라고 얘기하니 그 총한정당 일본한테 얼마 받기로 했어? 소위 얘기해서 이제 이 말이 나옵니다. 저 짝에서 얼마를 주든 나는 더블을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 진짜? 그래갖고 총을 미국에서 만든 모신나강이라고 하는 총을 팔아요. 그리고 군복도 팔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수류탄도 팔아요. 대포도 팔게 됩니다. 기관총도 팔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비밀리에 이거를 협상하러 간 사람이 몽양 여운형 선생. 몽양 여운형 선생이 협상을 할 때 더블의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뒤에서 돈 대주겠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누구야? 예, 그게 누구야? 그게 최운산 장군이에요. 아유, 또 최씨야. 돈도 예. 많으셨어. 그래서 어떻게 돼? 봉오동 전투에 697명의 독립군들을 전부 다 무장시키고 그걸로 해서 인증샷을 찍습니다. 체코 사람들한테 우리가 딴 데 안 썼다 이거예요. 자, 인증샷 올려주시죠. 예, 독립군 인증샷. 예, 이겁니다. 되게 유명한 사진인데 이거는 청산리 전투 때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좀 크게 좀 한번 예, 볼까요? 그리고 크게 해주십시오. 잘 안 보이네. 예, 예,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최운산 장군님의 손녀이신 최성주 여사님 그리고 최은주 여사님도 있습니다. 두 분이 자매인데요. 요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은 김좌진 장군. 다리 꼬고 말이죠. 다리 꼬으신 분. 그다음에 이거 파이프 담배 딱 물고 계시잖아. 그래 보스 장렬. 그 뒤에서 이제 독립군들이 딱 저 보십시오. 똑같은 장화, 똑같은 군복, 똑같은 총. 저것이 누구 때문에 가능했느냐? 바로 최운산 장군의 아낌없는 기부 때문입니다. 아니 근데 이분은 왜 돈이 많으셨어요? 이분은 콩을 판매하시고 또 그다음에 소련군에게 군납을 하고 봉천군벌 장장님에게 군납을 하는 한우 그다음에 한우가 아니고 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거를 군납을 하고 군납업체요. 대단한 그걸 받으셨고 콩이라든지 그 참기름이라든가 이런 걸 팔았기 때문에 생필품이라는 건 자발적 재구매가 되거든요. 계속해서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운산 장군이 당시에 만주와 연해주를 통틀어서 최고의 재벌이었습니다. 만주 쪽이 워낙 그리고 잘 만주의 되죠. 최운산 그리고 또 하나 연해주의 그 따뜻한 빼치카 우리 최재형 장군. 예, 감사원장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최재형 요 두 사람이 그야말로 둘 다 일본을 한번 다녀와요. 가장 잘 사는 데가 일본이니 그래갖고 친일파들이 이 사람들을 꼬드기는 거야. 네가 일본 한번 갔다 오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각자 따로 갔다 오는데 각자 따로 갔다 오면서 그래갖고 똑같이 여러분 김옥균이 왜 받았던 대접이 있잖아요. 똑같이 받아요. 그래갖고 돌아오는 배에서 그러는 거야. 난 독립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반드시 우리 조선을 식민지로부터 탈출시키고 일본처럼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다. 아시겠죠? 여러분 거기 갔다 왔다고 다 김옥균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정반대의 결과네. 예, 그렇죠. 그래서 최재형과 최운산이 여러분 와가지고 최재형은 3만 원 당시 돈으로 최운산은 5만 원을 아낌없이
공립운동 단체에 기부합니다. 여러분 3만 원, 5만 원 하니까 여러분 지갑 안에 있고 막 이러죠. 아유 뭐 카드로 당시 3만 원, 여러분 1916년에서 17년 사이에 3만 원, 5만 원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이 150억 원일 때입니다. 와, 여러분. 미친다 진짜. 최재형 장군이 연해주에서 그렇게 키워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안중근이죠. 안중근. 미친다. 예, 그다음에 독립운동가 이강, 그다음에 철기 이범석의 부인 전설의 쌍권총,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네네네. 김마리아 여사. 네. 이런 사람들이 다 최재형은 이미 붙잡혀서 일본군한테 학살당했지만 그 돈으로 군사 수업을 다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이 최운산 장군이 아낌없이 모든 재산을 봉오동에다 다 넣으면서 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두 사람을 꼽는 것이 바로 최운산, 최재형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두 분은 혈연 관계는 아니죠? 혈연 관계 전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집안입니다.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왜 최재형 장군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비 출신이세요. 노비 출신인데 자기가 너무 못 살겠다 싶어서 함경도에서 두만강을 건너서 연해주로 넘어간 거거든. 예, 그래서 거기에서 해서 조선에 대해서 억하심정을 가질 만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고 나는 조선의 제일 가는 부자가 되겠다. 예, 그래서 못 먹고 내처럼 어렸을 때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한평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일본 놈들이 딱 알아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최운산 장군도 어떻게 되셨어요? 예, 1932년도에 그 대전자령 전투 때까지 자기 재산을 다 쏟아 부으신 결과 33년부터는 빈털터리로 사시면서 우리 조선 친일파들에게 온갖 구박과 체포를 당하시고 26년부터 29년까지 이미 옥고를 한번 치르셨는데 감옥에 있으시면서도 독립군을 자기 아들을 시켜가지고 그 계속 후원하게 만드시다가 아들까지 붙잡혀가지고 큰 아들 돌아가시고 뭐 이런 광복은 보셨어요? 광복을 보지 못하시고 45년 4월 45년 4월에 돌아가셨어? 예, 45년 4월에 고문 진짜.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이 하늘이 없어. 예, 평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골함을 가지고 이 최씨 모든 분들이 부산 항구로 피난을 오셨습니다. 6.25 때 대한민국을 선택하신 거죠. 부산, 울산, 예. 형. 그 내가 우리 손녀가 지금 최성주 예. 님이다. 예. 아버지가 최정주잖아. 껴들 때는 아니에요. 그런가요? 아닌가? 아, 예. 같은 그건 피 아닌 것 같은데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같은 피인데 그 이쪽은. 최봉우 씨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누가요? 그 최성주님의 아버지. 아니 그러니까 최성주 우리 아버지 최정주 이게 그렇습니까? 그 예. 학렬이 같아. 학렬이 보니까. 같구나. 예. 하여튼 그래서 정정하겠습니다. 예. 예. 가니 갑자기 말씀을 불분명하게 예, 하셔서. 학렬이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최봉우님이 그 보훈처에 60년대 그 독립군 하셨던 분들 훈장을 다 주겠다고 심사하겠다고 그런 사람은 갖고 오라고 했답니다. 갔더니 보훈처에 그 주사 하나가 그 웬만 뭐 대접을 좀 받으려면은 뭐 대통령장쯤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훌륭하네. 그러려면은 이제 요걸 조금 주셔야 뭘? 봉투? 예. 아이씨. 봉투를 좀 주셔야 아이고야. 이게 이제 저희가 좀 올려드리고 뭐 저희가 사실은 진짜. 이 공무원 월급 받아가 막 교육시키기도 좀 어렵고 애들 그러니까 몇 년도 얘기? 1962년도에 1900. 그때 박정희가 건국 훈장 남발할 때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 최봉우 선생님께서 그 평양 방송에 아나운서 하셨거든요. 네. 41년부터 44년까지. 최봉우 선생님께서 그 주사를 그냥 좁혀버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래서 독립운동에 그때 그 공훈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깃방망이 날리는 바람에. 빗방망이를 한 대만 날린 게 아니라고 합니다. 니 놈이야말로 친일파 새끼다. 이래갖고 완전히 막 그게 낫다. 저 패고 막 머리로 들이받고 막 완전 난리. 박살을 내버렸어요? 야, 그래갖고 그 사람이 막 하는 말이 당장 저 사람 내보내 뭐 이래가지고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서훈을 받지 못하고. 그 사건 이후로. 예. 와. 살아서는 김창룡 같은 사람들한테 온갖 핍박을 다 당하고 아이고. 돌아가셔서도
보훈처의 일개 주사한테 그렇게 진짜 거의 주사에 가까운 행동을 당하고 그렇죠. 이제까지도 제대로 된 뭐 이름이 8개라서 인정 못합니다. 그러면 안창호 선생님은 미국에서 쓴 이름만 6개인데 그럼 뭐 안창호 선생님은 왜 대한민국장입니까? 아니 선생님, 그래가지고 제가 무식해서 최훈산 장군을 모르는 게 아니고 예. 지금 이게 역사에 거의 네. 드러나지 않은 인물이라는 거죠. 안 드러났어. 와, 아니 속상하다, 내가 속상해. 나이가 43살에 처음 알았는데 속상해. 아니 내가 그렇게 알 정도면 역사 전공자도 일반 몰라. 사람들은 아이고. 정말 웬만한 계기 아니면 모르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최훈산 장군 기념 사업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봉오동 전투는 절대 우발적 전투가 아닙니다. 아니네. 독립군이 그쪽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청산리 전투도 절대 우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청산리 전투에서 절대로 그렇게 우발적으로 제대로 안 된 무기에 일본군이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지. 그래 일본군들이 놀란 거죠. 아니 쟤들이 어디서 저런 총이 나가지고 백발백중이네. 미제 모신나강이 좋은 무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네. 체코 군대가 꼭 좋은 걸 팔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정도 무기도 없었던 우리 구한말의 그 그럼요. 대한제국기의 의병을 그렇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껏 조준해서 빵 쏘았는데 딴 데로 날아가 버리고 뭐 이래 버리면은 그 소리에 놀래 갖고 일본군들이 반격해 들어오고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정확하게 스나이퍼들이 탁 맞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몽양 여운형 선생도 있고 최진동 장군 올려 보십시오. 또 최씨야. 예. 아유 참. 홍범도 장군하고 같이 있는 거. 예. 아 너무 정말 예. 고통 올라간다. 요겁니다. 저 왼쪽은 누가 봐도 홍범도 장군이죠. 이 장면은 진짜 예. 많이 봤잖아. 홍범도 장군 사진만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예. 접혀가지고 예.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나 처음 봤네. 바로 최훈산 장군의 친형, 친형? 최진동 장군이 되겠습니다. 아 친형이야. 예, 바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때의 총사령관 여러분. 오. 그다음에 최훈산 장군이 총참모장. 그래서 모든 물류와 병참을 다 담당했죠. 지금 사진 한 장 남아 있지 않습니다만 최진동 장군이 제일 큰 형이고 그 다음이 최훈산 장군이고 그 다음에 막내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네. 나이가 9살 차이 나는데 최치흥 장군님이시라고 그분이 전령병의 역할을 주로 하셨어요. 이분이 말도 잘 타시고 달리기가 그렇게 빠르셨대요. 아 연락병. 예, 그래서 연락병의 역할을 그때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거 저 P77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인데 연락병의 역할을 해서 정말 신출귀몰하게 일본군의 포위망을 뚫고 연락을 하는 역할을 잘 하셔가지고 아유. 그런데 이 세 명을 다 잡으러 댕긴 사람이 누구야? 여러분 특무대장 김창룡이 아이고. 되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김창룡이 만주에다가 이 사람들의 기록을 전부 다 빨갱이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보훈처에서도 아니 뭐 중국 중공군에게 협력한 거 아니야? 이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하고 그러면서 나는 이거 보훈 인정 못 해줄 것 같은데 이러고 있고 최치흥이라는 사람이 실존한 사람 맞아? 이런 식으로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만 골라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 잘 안 알려졌네. 그래서 김창룡은 국립묘지 묻히가 있고 아이고. 최훈산 장군은 지금 어디 묻혀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누군지도 몰라. 예,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이고. 가공의 인물 아니에요. 최문무라는 가명이 제일 유명한데 문무라는 네. 가명이 제일 유명한데 그러면 최훈산하고 둘이가 에휴. 원래는 다른 사람인데 같은 사람인 척하는 거 아니에요?라는 모 국회의원의 발언이 있어서 네. 그 국회의원이 굉장히 저한테 욕을 들어먹었던 그런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댓글에 예. 모신나강이 그 소련제 아니냐? 소련제는 소련제인데 음. 당시에 체코가 갖고 있었던 무기는 미국제 모신나강이었습니다. 아. 그게 소련제도 있고 영국제도 있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제도 있었는데 모델명은 이제 모신나강. 예, 모신나강인데 그 모신나강이 미제가 있었거든요. 아 미제가 네. 있었다. 그래서 미제가 왜 거기 있느냐 하면 연합국들이 다 러시아에서 싸우는데 러시아의 미군이나 미군을 지지하는 쪽에 연합한 쪽에 그 대표적으로 일본군이거든. 그 일본군들이 싸울 때에 무기가 탄약에 호환이 되어야 되는데 미국은 아시겠지만 야드법을 씁니다. 미터법을 쓰지 네네네. 않고 이러다 보니까 호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미제 모신나강이라는 그 급조해서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그래가 그거를 체코 군단이 여러분 우리나라 그 독일을 꺾었던 그 카잔에서 카잔 전투를 레온 트로츠키의 붉은 군대하고 벌이다가 그거를 이
우리가 총이 더 필요하다 해서 미제 모신나강을 마구 찍어내서 네. 체코 군대에게 네, 보냈던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품질이 좋은 무기라고 볼 수는 괜히 이런 거 없어요. 문제 제기하지 마 그게 저분한테. 그게 아니라 예. 아, 몇몇 분들이 아, 계속 그거 좀 아니 바로 당연하죠. 잡으라고 여러분 해가지고. 모신나강은요. 아 죄송해요. 이제 죄송해요. 러시아제 아, 죄송해요. 모신나강은 알았어 미안하다 미안해. 아니 아유. 그 Enemy at the Gate라는 그 영화에서 바실리 자이체프가 쏘던 게 러시아제 모신나강이에요. 미안하다, 디테일이야, 그래서 디테일. 당연한 댓글이에요. 아, 그거는. 미안하다 미안해.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이런 거 좀 아이 그 물어보지. 사람들이 자꾸 정영진 또 괜히 틀릴 뿐이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 하나의 작은 실수가 전체 신뢰를 실수할 뿐이 알았어, 아니라니까. 미안하다 미안해. 아, 백이성 아니 그 강사님. 지금 예. 이 현충일의 슬픈 역사를 얘기하면서 죄송합니다. 왜 마지막에 웃기십니까? 알겠습니다. 아 최훈산 장군, 예. 최진동 장군 이 형제분들이 정말 훌륭해요. 대단합니다. 예, 막내 예. 최치흥 장군님. 최치영 그다음에 그 아드님도 아주 정말 기세가 예. 대단한 분이었고 예. 예. 그 손녀가 이 일을 또 지금 예, 지금 주관하고 있는데 정리하고 계시고. 그제 강의 한번 썸네일 한번 올려주십시오. 너무 이상한 거 올리지 말고 예, 또. 썸네일 요겁니다. 만주 최부자 아. 독립운동에 뛰어들다. 아. 라고 하는 이거를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네. 백이성 최운산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네,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의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네. 실버 버튼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많은 앞으로도 아, 많은 사랑을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정말 아니, 감사드립니다. 자본주의가 아니, 되셨네. 백이성 최훈산을 예. 그 동일 선생에 놓으면 안 되죠. 아니 아무리 그게 그래도. 아니고 검색어가 안 돼. 그래도 아니 그 최운산 장군만 하면 안 나온다니까. 안 나와? 매 강의가 나와야 될 거야. 백이성만 그래서. 검색하면 어떨까요? 예? 백이성만 검색하면 안 될까요? 아 백이성만 검색해서 최운산이 나오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사도세자와 영조 뭐 이런 게 나오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손녀 최성주, 우리 아버지 최정주. 네. 같은 아, 정씨 한번 나와야 되는데. 정순신 나왔잖아, 형. 야. 너무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네. 짓겠습니다. 영턱스의 정의였던.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